2024년 미국 정치권에서 한 발언이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멕시코 카르텔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처음 이 발언이 나왔을 때 대부분의 언론은 이를 선거용 레토릭으로 치부했습니다. 과격한 표현으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숫자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10만 명 이상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중 70% 이상이 펜타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소도시 하나가 매년 지도에서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규모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숫자가 단순히 보건 통계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국 경제의 밑바닥을 갉아먹는 구조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천문학적인 의료비 지출, 치솟는 복지 비용. 펜타닐 위기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미국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발언은 정말 단순한 정치쇼였을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시장이 읽어내야 할 더 큰 신호가 숨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펜타닐이라는 작은 알약이 어떻게 초강대국의 경제를 위협하고 왜 한 정치인이 이웃 국가에 대한 폭격까지 언급하게 되었는지 그 경제적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펜타닐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펜타닐은 합성 아편유사제로 모르핀보다 50배에서 100배 강력한 진통제입니다. 원래는 암 환자나 수술 후 극심한 통증 관리를 위해 개발된 의약품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불법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미국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사람은 10만 6,699명입니다. 이 중 펜타닐이 관련된 사망자는 7만 1,238명으로 전체의 약 67%를 차지했습니다. 2022년에는 이 숫자가 더욱 증가해 총 사망자 10만 7,543명 중 펜타닐 관련 사망이 7만 3,65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국의 한 경제연구소는 펜타닐 위기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을 최소 1조 5천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한화로 약 2천조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의료 비용뿐만 아니라 생산성 손실, 형사사법 비용, 아동복지 비용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피해자의 연령대입니다. 사망자의 대다수가 18세에서 45세 사이, 즉 경제활동의 핵심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약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미래 노동력이 실시간으로 증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펜타닐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미국 마약단속국 DEA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압수되는 불법 펜타닐의 약 90% 이상이 멕시코를 통해 유입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이 중국에서 들여온 원료로 펜타닐을 제조하고 이를 미국 국경을 통해 밀반입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멕시코 카르텔은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국제범죄 전문가는 멕시코 최대 카르텔인 시나로아 카르텔의 구조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들은 다국적 기업과 유사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 물류 네트워크, 인력 채용 시스템, 심지어 R&D 부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나로아 카르텔의 연간 수익은 최소 30억 달러에서 최대 10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이는 멕시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견기업들의 매출을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이들은 펜타닐 제조에 있어서도 놀라운 효율성을 보입니다. 1kg의 원료로 약 100만 개의 알약을 만들 수 있으며 원가 대비 이익률은 무려 2000%에 달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유통 방식입니다. 카르텔은 미국 국경지대에 정교한 터널을 건설하고 드론을 활용하며 합법적인 화물 트럭에 숨겨 반입합니다. 일부는 소셜미디어와 암호화폐를 활용한 온라인 거래망까지 구축했습니다. 한 미국 국경수비대 관계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밀반입 경로를 차단하면 그들은 일주일 안에 새로운 경로를 개척합니다. 이것은 게릴라전이 아니라 고도로 조직화된 기업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복잡한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먼저 멕시코는 미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2022년 기준 양국 간 교역액은 7,8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캐나다를 제치고 미국의 1위 교역국이 된 것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멕시코에 수많은 공장을 두고 있으며 자동차, 전자제품, 농산물 등이 매일 국경을 넘나듭니다. 만약 미국이 멕시코에 대해 강력한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국제경제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멕시코와의 관계 악화는 미국 제조업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공급망이 끊기고 물가가 급등하며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펜타닐로 인한 경제적 손실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여기서 트럼프의 발언이 등장합니다. 2023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멕시코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도 불사하겠다. 이 발언은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강력히 반발했고 국제사회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일부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한 투자은행의 보고서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과격하지만 그가 펜타닐 문제를 최우선 국가안보 이슈로 다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구조적 손실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군사행동 가능성은 낮습니다. 국제법, 외교적 파장,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발언이 갖는 진짜 의미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멕시코 정부에 대한 최대치의 압박 카드입니다. 펜타닐 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하지 않으면 극단적 조치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협상 전략인 것입니다. 실제로 트럼프의 발언 이후 멕시코 정부는 카르텔 소탕 작전을 강화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만 펜타닐 압수량이 전년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한 멕시코 정치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멕시코 정부에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스스로 카르텔을 통제하거나 미국의 개입을 받아들이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불확실성의 제거입니다. 펜타닐 위기가 장기화될수록 미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계속 하락합니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미국 경제에 엄청난 호재가 됩니다. 의료비 절감, 생산성 향상, 사회 안정성 증대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한 헤지펀드 매니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펜타닐 위기 해결은 연간 1조 달러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인프라 투자나 감세 정책보다 효과가 클 것입니다. 물론 트럼프의 방식에 대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군사적 해법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카르텔을 자극해 보복을 유발하거나 멕시코 내 반미, 정서를 키워 협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펜타닐 문제의 근본 원인은 공급이 아니라 수요에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정신건강 문제, 의료 시스템의 결함 등이 약물 남용을 부추긴다는 분석입니다. 한 공중보건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카르텔을 폭격한다고 해서 펜타닐 수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을 차단하면 가격만 올라가고 더 위험한 대체 약물이 등장할 뿐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은 다르게 봅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수요 감소 정책은 장기 과제입니다. 지금 당장 매일 수백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공급 차단이 먼저입니다. 이러한 논쟁은 결국 하나의 핵심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미국은 펜타닐 문제를 보건 이슈로 볼 것인가, 아니면 국가안보 이슈로 볼 것인가? 만약 국가안보 이슈로 규정한다면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모든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노린 프레임 전환입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의회에서는 초당적으로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발언이 단순한 정치쇼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트럼프의 멕시코 폭격 발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군사작전의 예고가 아니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놓인 최대치의 압박 카드였습니다. 펜타닐이라는 작은 알약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전쟁 수준입니다.
매년 10만 명의 사망자, 2천조 원의 경제적 손실, 무너지는 생산 가능 인구.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도덕이 아니라 결과를 봅니다. 트럼프의 발언이 과격했는지, 외교적으로 적절했는지는 시장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발언 이후 멕시코 정부의 대응이 바뀌었고 펜타닐 압수량이 증가했으며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진짜 폭탄은 이미 터졌습니다. 펜타닐은 현재 진행형으로 미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가 시장의 속도를 따라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펜타닐 위기는 경제 정책의 최전선으로 떠올랐습니다. 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해법을 제시하느냐가 유권자들의 선택을 좌우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극단적 조치도 감수해야 할까요? 아니면 장기적 관점에서 근본 원인부터 다뤄야 할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가 답할 차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경제 분석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